안녕하세요. 박정원 플러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대선 후보가 나왔는데 물가를 폭등시킨 중앙은행,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국은행이잖아요. 한국은행을 폭파해야 한다. 이 과도한 정부 지출을 전기톱으로 몽땅 잘라내야 한다. 장기 매매는 개인의 자유에 맡겨라.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대선 후보가 나왔다. 정말 막 센세이셔널한 그런 반응을 일으켰을 것 같은데요. 진짜 이런 주장을 하는, 이런 파격적인 주장을 하는 대선 후보가 바로 예비선거에서 1위를 한 나라가 있죠. 아르헨티나입니다. 이 밀레이 후보 같은 경우에 물론 아직은 예비선거긴 한데 여기서 1위를 차지했거든요. 바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진짜 파격적이죠. 본선거는 10월에 치러집니다만 이 아르헨티나에서는 예비선거 결과가 본선거에도 그대로 이어진 적이 많다니까 야 이거 이 후보 진짜 주장이 또는 공약이 이 현실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진짜 깜짝 놀랄만 한데요. 근데 여기서 먼저 따져볼 게 밀레이 후보가 그렇게 간단한 후보는 아니거든요. 파격적인 주장을 하다 보니까 뭐 경제를 하나도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밀레이 후보요. 경제학자 출신이에요. 그것도 글로벌 금융회사 HSBC 여러분 아시죠? 여기에 수석 이코노미스트였거든요. 게다가 경제 전문 라디오 진행자로 활동을 하다가 2년 전에 이 진행을 잘하다 보니까 하원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정치는 아직은 좀 초심자라고 볼 수 있죠. 한 2년 정도 정치를 했으니까.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정계에 입문한 지 2년 만에 예비선거에서 1위를 할 만큼 돌풍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밀레이 후보 어디서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느냐? 바로 청년층이 밀레이 후보라고 막 열광을 합니다. 이유가 있는데 아르헨티나 경제 지금까지 좌파 우파가 번갈아가면서 정권을 잡아왔는데 그때마다 경제가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아니 어느 놈이 잡아도 똑같아. 도저히 기성 정치권 다 똑같은 놈들이다. 너무 화가 나서 못 참겠다. 이런 밀레이 후보가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니까 청년들이 막 열광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못 보던 후보가 나타났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밀레이 후보가 비행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게 청년들한테는 신선하다, 재밌다 이런 생각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진짜 밀레이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근데 이게 단순하게 예비선거만 1위를 했을 뿐인데도 벌써부터 아르헨티나 정치 경제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성 정치권에서 이대로 가면 정권을 잡지 못하니까 벌써 기성 정치권이 야, 우리가 바꿔야겠다, 변신을 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르헨티나에서 이렇게 파격적인 주장이 인기를 끈 이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아르헨티나가 가게 될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밀레이 후보가 물리친 후보들 정말 쟁쟁합니다. 그냥 1위를 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누구였느냐? 집권당 지금 여당의 현 경제부 장관이죠. 이 사람 물리쳤고요. 1, 2야당의 연합 소속 후보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1위를 한 거니까 그냥 뭐 아무나를 이긴 게 아니라 어중이 떠중이 이긴 게 아니라 쟁쟁한 후보들을 누른 거예요. 근데 밀레이 후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면 일단 사진 한번 보시면 헤어스타일이 진짜 예사롭지가 않죠.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좀 자유분방한데 평소 본인이 뭐라 그러냐면 13살부터 나는 한 번도 머리를 빗은 적이 없다. 아, 이게 진짜인가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 행사장에 나타난 적이 있는데 코스프레를 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무정부 자본주의의 신이다.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고 코스프레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행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괴짜다. 이런 애칭이 붙여졌죠. 사실 뭐 기성 정치권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인물이니까요. 아, 근데 요즘 뭐 각국 정치권에서 이런 분 한 분씩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공약을 따져보면 여기에 뭐 아무 철학 없이 막 던진 건 아닙니다. 장기 매매를 허용하겠다. 마음껏 장기 매매를 해라. 그러니까 이거 너무 충격적이라서 놀라신 분들 계실 텐데 이 공약에도 배경은 있습니다. 밀레이 후보의 논리는 사실은 논리정연하고 단순한데 왜 자기 자신의 장기를 자기 결정으로 파는 것을 국가가 간섭하느냐. 장기 매매했다고 누구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잖아. 먹고 살기 힘들어서 판다는데 이게 왜 불법이어야 돼? 허용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총기도 슈퍼마켓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하게 하겠다. 이런 공약도 내놨는데 자, 여기에도 아르헨티나만의 배경이 있습니다. 어차피 범죄자들은 암시장에서 총을 구해서 들고 다니면서 일반 국민들을 위협하고 돈을 빼앗고 강도질을 하는데 왜 일반 국민들은 총을 제대로 갖지 못하느냐?
범죄자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슈퍼마켓에서도 누구나 다 총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밀레이 후보가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피규어를 들고 다녔거든요. 이게 뭐냐면 전기톱을 들고 다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인데 이 피규어의 뜻은 무엇이냐? 불필요한 정부 지출 다 전기톱으로 잘라버리겠다. 중앙은행의 무분별한 돈 풀기 전기톱으로 다 썰어버리겠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코스프레한 이 무정부 자본주의의 신 캐릭터 이름 그대로 무정부 수준의 극단적인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이 두 가지가 그의 공약의 핵심인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경제정책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자, 아르헨티나 경제를 망쳐온 주범. 자, 밀레이 후보는 중앙은행 너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폭파시켜버리자. 중앙은행, 한국이라면 한국은행 같은 게 중앙은행이죠. 자, 이 발언을 하는데 아무 배경이 또 없는 건 아닙니다. 자, 중앙은행을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최악의 쓰레기라고 밀레이 후보는 지칭했는데요. 이 경제에 대해서 전문가인 밀레이 후보가 이런 주장을 한 데에는 바로 이유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먼저 이거부터 따져볼게요. 중앙은행이 없이도 과연 경제가 굴러가는 거냐? 이 뭐 따지고 보자면 미국의 지금 그 강력한 연방준비은행,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게 탄생한 게 20세기 초반입니다. 그 전에 미국 연방정부가 두 차례나 중앙은행을 좀 만들어 보려고 시도는 했어요. 근데 매번 반대가 더 거세갖고 잠깐 만들었다가 없애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앙은행이 없는 상태로 계속 갔거든요. 그러면 중앙은행 기능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 뭐 주별로 자율적인 체제도 좀 있었고 시중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럼 중앙은행을 철폐하는 게 아예 불가능한 게 아니다. 이건 뭐 미국의 사례로 볼 때 뭐 가능한 한 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유럽도 중앙은행이 자리 잡기 전에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던 게 시중은행이었거든요. 사실 뭐 뱅크 오브 잉글랜드 이 경우가 대표적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역할을 하다 보니까 중앙은행으로서 지정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겪었습니다. 그래서 가능은 뭐 하긴 합니다. 근데 현대 사회에서도 이게 가능하냐? 이건 뭐 조금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좀 있긴 해요. 왜냐하면 중앙은행을 그럼 왜 각국이 만들었느냐? 금융위기가 왔을 때 정말 중앙정부가 무력하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중앙은행이 없는데 위기가 오면 민간에 정말 정부가 비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자, 연준을 왜 결국 만들었느냐? 여기도 위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0세기 초반에 니코보코라는 금융회사발 경제 위기가 일어났는데 그때도 공황이 올 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정부가 이걸 막으려고 막 동분서주했는데 정부가 못 막았어요. 그래서 누가 막아줬냐? JP모건이라는 금융회사가 총대를 메고 나서서 막아줬습니다. 일단 이건 막긴 막았는데 연방정부나 아니면 워싱턴 정가에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와, 금융위기가 왔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JP모건한테 빌어서 해결했네. 야, 이 충격을 받고 이젠 안 되겠다. 중앙은행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중앙은행이 생겼고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생긴 이유는 사실은 정부가 어떻게든 관여하고 간섭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걸 좀 좋게 말하면 금융위기를 어쨌든 정부가 나서 막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좋게도 뭐 나쁘게도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밀레이 후보는 나쁜 점만 보는 겁니다. 자, 이 중앙은행이 사실은 아르헨티나에서 정말 사악한 역할만 해왔다는 거죠. 쓰레기 같은 역할을 해왔다는 건데 자, 밀레이 후보 아르헨티나에서 충분히 그런 주장을 할 만한데요. 아르헨티나에서 중앙은행의 폐단이 커도 너무 컸거든요. 자, 아르헨티나 정부 지금 항상 보면 포퓰리즘 정권이 잡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좌파든 우파든 굉장히 비슷한데 좌파랑 우파랑 좀 방식이 달랐을 뿐이에요. 좌파는 정부 지출을 어떻게든 하려고 그랬고 우파는 어떻게든 이 중요한 알짜 국영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을 해외에 팔아먹고 그리고 세금을 어떻게든 안 거두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좌파든 우파든 결과는 뭐였냐? 엄청난 재정 적자를 유발한 겁니다. 재정 적자가 나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중앙은행이 결국 돈 풀어서 해결한 겁니다. 자, 이게 어떤 효과를 갖고 오느냐? 중앙은행이 대놓고 세금을 못 걷으니까 왜? 포퓰리즘 정권들이니까 세금을 못 걷고 또 지출은 막 하고 싶으니까 방법을 뭐냐? 인플레를 일으키는 방법. 이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세금을 거둔 겁니다. 정부가 흥청망청 돈을 쓴 다음에 정부가
이렇게 낭비한 돈을 중앙은행이 뒷돈을 대준 건데 그래서 인플레가 일어나는 거고요. 인플레는 그래서 고지서가 없는 사기성 세금이다 이렇게 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방법이든 이렇게 재정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면 이걸 메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세금을 안 걷겠다든가 아니면 뭐 감세 아니면 뭐 이 온갖 선심성 예산 이런 걸로 지금까지 이 아르헨티나의 이 양쪽 정부가 다 아르헨티나를 인플레로 정말 몰고 간 겁니다. 여기다가 더 하나가 기득권층 정말 탐욕이 또 하나의 문제점이 되는데요. 자, 기득권층은 인플레이션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물가는 막 폭등을 하는데 금리를 그거보다 낮게 유지하니까 자산 가격이 폭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득권층은 이미 벌어둔 돈이 많잖아요. 이 돈으로 부동산 왕창 사놓고 주식 왕창 사놨는데 물가보다 항상 부동산 가격이 더 빨리 오르고 그다음에 주가가 더 빨리 올랐습니다. 이 비밀은 뭐냐? 바로 물가가 폭등을 하면 그거보다 기준금리를 낮게 가져가면 끊임없이 자산 가격이 오르는 마술이 일어납니다. 이 마술은 기득권층과 부유층을 위한 마술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정말 황당한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르헨티나의 주가가 최근 2년 동안 10배가 올랐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다 보니 자, 이 기성세대 그리고 기득권층이 지배하고 있는 중앙은행은 금리를 살짝 이 물가보다는 좀 낮게 올리는 이런 전략을 쓰면서 자산 가격 폭등을 그냥 방치한 겁니다. 그러니 일종의 부동산 가격 지키려다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거죠. 바로 그 해가 2021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도 2021년에 인플레이션이 조짐이 나타났을 때 금리를 올렸다면 지금처럼 황당한 기준금리가 아니어도 충분히 물가를 잡을 수 있었을 겁니다. 금리를 조금만 올리면 되는 건데 그걸 안 올렸어요. 그걸. 그래서 지금 아르헨티나의 기준금리는 진짜 살인적입니다. 기준금리가 118%입니다. 자, 이게 중앙은행이 본연의 임무, 인플레이션의 파수꾼이 된 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의 파수꾼이 되면서 정말 아르헨티나 경제를 완전히 망쳐놓은 거죠. 자, 이런 배경 때문에 밀레이 후보가 지구상의 최악의 쓰레기, 너희 바로 중앙은행이야.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중앙은행 따위는 없애버리고 폭파시켜버릴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청년들이 환호를 한 겁니다. 자, 저렇게 기성세대가 다 왕창 올려놓은 부동산 가격, 주가, 이 범인 뒤에 봤더니 중앙은행이 네가 범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자, 지난 6월에 아르헨티나 물가는 전년 대비 116%나 올랐는데 도무지 물가가 내려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자, 이게 116%면 물가 잡으려면 이거보다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데 훨씬 더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이거보다 훨씬 낮게 막 96% 이런 정도로는 이게 97% 이런 정도로 못 잡는데 항상 보면 더 낮게 유지하니까 물가가 계속 더 오르고 자산 가격도 오르고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자, 근데 아르헨티나 서민들은 굉장히 상황이 다르죠. 모아둔 돈이 없습니다. 근로소득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야 되는데 항상 보면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가 임금이 물가를 절대 따라잡지 못해요. 그래서 임금이 한 최근 2, 3년 동안 물가의 한 절반 정도밖에 못 따라가니까 국민 대다수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면서 빈곤율이 정부의 공식 통계, 이거 진짜 믿을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빈곤율이 40%를 넘어섰습니다. 그야말로 생계조차 어려운 사람들, 이게 빈곤율인데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만 40%를 넘은 거죠. 여러분, 아르헨티나는 진짜 옛날에 잘 살던 나라가 이제 빈곤율이 40%가 넘는 상황이 됐어요. 아르헨티나처럼 진짜 소고기라면 진짜 풍부한 나라에서 소고기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서 소고기 수출을 지금 막 금지한다, 검토하는 이런 상황들, 아르헨티나가 아니 그렇게 풍부하던 농산물이 많던 나라에서 농산물 자국 국민들이 먹기가 힘든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예비선거에서 1위를 차지한 바로 다음 날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그제야 한꺼번에 21%포인트 금리를 대폭 인상해서 118%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중앙은행도 지들 잘못을 아는 거예요. 근데 밀레이 후보가 중앙은행 철폐, 너희 없애버릴 거야, 너희 악의 축이야, 이러니까 그 다음 날에 야 진짜 이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아니고 다음 날에 금리 인상을 했으니 야 너희 진짜 알고 그랬지, 너네 알고서 이렇게 한 거지 라고 오히려 아르헨티나의 청년 유권자들은 중앙은행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진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청년 유권자들이 볼 때 지금 집권하고 있는 여당이 본선거가 10월에 있는데 그때까지 물가를 안 잡으면 진짜로 이번에 정권이 위태롭겠구나. 우리가 자산가격 올리는 것보다 정권을 잃어버리게 생겼네. 이렇게 위협을 느끼고 나서야 행동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청년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거고요. 아니, 제발 중앙은행이 좀 진작에 정신을 차렸다면 지금처럼 116%라는 물가 상승률, 118%라는 살인적인 기준금리 이런 거 안 하고도 아르헨티나 경제를 충분히 살릴 기회가 있었는데 다 망치고 지들이 정권을 잃고 그런 위기 속에 선거에 패배할 그런 위기 속에 처하니까 그제야 올린 거 아니냐.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로 지금 현 여당과 그리고 중앙은행을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밀레이 후보의 선전이 과연 대선 본선거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지만 밀레이 후보가 등장한 것만으로 이 예비선거에 등장해서 화려한 등장을 한 것만으로 아르헨티나 경제를 벌써 바꾸는 중요한 변수로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다만 밀레이 후보의 주장대로 과연 중앙은행을 없애면 아르헨티나의 어떤 현안이 그리고 여러 가지 심각한 위기 직전의 상황이 모두 해결될 것이냐, 이건 아직도 미지수인 측면이 좀 있는데요. 밀레이 후보는 중앙은행을 없애서 마구잡이로 페소를 찍어내지 못하게 하면 물가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긴 한데 저는 물론 강력하게 동의합니다. 페소 대신 달러를 아예 공용화폐로 사용하면 물가는 분명히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남미의 국가들이 지금까지 이런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달러를 공용화폐로 사용하거나 뭐 달러의 자국 통화를 1대1로 연동시키는 달러 페그제라는 걸 실시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물가는 잡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못했던 나라들, 이것 때문에 망한 나라들이 있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막대한 무역수지, 경상수지 적자로 습관적인 진짜 반복적인 국가 부도 위기로 외채 위기를 겪었다는 겁니다. 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통화를 사용하려면 국가 경쟁력이 같아야 되는데 아르헨티나하고 미국의 국가 경쟁력은 진짜 완전히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경제력의 차이가 나면 이 차이를 뭘로 메꾸느냐?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면 됩니다. 그러면 돈 가치를 낮추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만큼 돈 가격을 낮춰서 이렇게 경쟁력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만약에 미국의 성장은 계속되는데 아르헨티나 성장을 못하면 이걸 통화 가치를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달러를 같이 쓰게 되면 영원히 벌어지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더 크게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뭘로 나타나느냐? 무역수지, 경상수지 적자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다 보면 남미 국가들이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보면서 금융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그때부터 엄청난 빚잔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환위기나 금융위기가 이런 남미 국가들한테 일어날 때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국민들이 피땀 흘려 키운 자국의 알짜 기업을 해외 금융자본에 헐값에 팔아 넘기게 되는데 왜? 이 금융자본이 원하는 거거든요. 야, 너희 망했잖아. 10분의 1 가격 내놔. 이런 식으로 자국의 진짜 정말 알토란 같은 그런 기업들이 해외 기업의 진짜 10분의 1 가격에 아니면 심지어 1달러에 팔려나가요. 야, 네 빚 대신 갚아줄 테니까 너희 기업 1달러야 같이. 진짜 1달러에 팔려나가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알짜 기업이 위기를 반복적으로 겪을 때마다 남미에 있는 진짜 좋은 기업들은 전부 이게 월가 같은 해외 자본에 다 팔려나갔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해외 자본이 이 경영권, 소유권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아르헨티나에 더 이상 돈을 재투자하지 않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선 돈만 벌고 그냥 나가요. 절대 투자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을 미국으로 가져갑니다. 그냥 간신히 조직 유지할 정도, 이런 정도만 아르헨티나에 투자를 합니다. 자, 그러니 남미에서는 돈만 벌고 일자리 창출은 전혀 해주지 않으니까 남미의 국가 경쟁력은 더욱더 악화되고 국민들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더 삶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 물론 밀레이 후보가 뭐 경제학자니까 이분이 분명히 또 어떤 계획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남미의 경제의 그 반복적인 위기를 보면 중앙은행이 돈을 막 마구잡이로 찍어내면 물가가 폭등하고 이걸 막자고 뭐 달러 페그제나 뭐 이런 걸 하면 그때마다 경상수지 위기, 뭐 금융위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알토란 같은 진짜 소중한 국민 기업들, 이런 진짜 소중한 기업들을 매번 해외 자산에 진짜 뭐 1달러에 팔아넘기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야, 이거 정말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데 밀레이 후보가 앞으로 과연
이 사실을 경제학자니까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중앙은행을 없앤다면 이 후보의 보관이 어떻게 될지 참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아마 인터뷰할 수만 있다면 밀레이 후보한테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보관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건 어쨌든 밀레이 후보의 돌풍이 과연 대선 본선까지 유지되면서 진짜 대선에 승리하면 공약을 지켜서 중앙은행이 진짜 철폐할지도 되게 궁금한데요. 하도 중앙은행을 없애겠다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 공약은 제가 보기엔 대선에 승리하면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날짜가 10월 20일대인데 22일에 아르헨티나 대선 과연 인플레이션과 경제 위기 속에 그 어떤 문턱에 있는 아르헨티나가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될지 중대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박종훈 플러스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